마감 전략 A+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요 며칠간 이어졌었던 미세먼지, 그 심각한 미세먼지 그것 때문에 요즘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연구가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괜찮지 않나요? 춥긴 하지만 바람이 좀 거세긴 하지만 그래도 깨끗해지는 하늘을 보면서 기분이 조금은 나아지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다시 기분 업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또 챙겨보면서 내일을 위한 준비 또 해봐야 될 텐데요. 마감 전략 A+ 함께 하시면서 현 구간대에 놓여있는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이랬을까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메디포스트 볼까요? 현재는 어떨까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뜬금없이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들 심심찮게 봐왔는데 오늘 메디포스트가 딱 그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막 10% 이상 급락을 했더니요. 근데 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슈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이슈 있었잖아요. 관리 종목 지정을 막기 위해서 메디포스트가 거래소에 유예 신청을 할 것이라는 한 언론 매체의 보도가 화근이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서둘러서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축하고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되돌리기에는 뒤늦었습니다. 지금도 한 8%대 약세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디포스트 일단은 확인을 하고요. 이번에는 디오를 볼까요? 임플란트 업체이죠. 상승폭 많이 키웠네요. 지금 10%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실적은 부진했는데요. 워낙 기술력이 있는 업체니까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거래처들 많이 뚫겠다. 라는 계획, 그리고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힘이 있고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라섭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는데요. 그거 되돌릴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됩니다. 39,150원이고요. 롯데칠성 봅니다. 얼마 전에 액면 분할 이슈 부각됐었잖아요. 그런데 액면 분할 분할도 지금 이제 보온 사업, 그 음료 사업이 잘 될 것이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산음료 제조 판매하는 업체잖아요. 이게 올 한 해 뭐 더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도 3%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 액면 분할 그 이슈 나온 이후 조금씩 더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텍 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 소각 전문 업체입니다. 배당 이슈가 지난달 말에 이제 공시가 됐던가요? 주당 400원 현금 배당한다는 거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17배, 16배 정도 배당금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는데 사모펀드 맥커리피가 이 대주주로 있잖아요. 이 사모펀드가 투자자금 회수에 나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기업 왜 사겠어요? 차익 챙기려고 합니다. 돈 벌려고요.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비싸게 팔든가 아니면 배당금 높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투자 수익 가져가든가. 만약 코인텍의 대주주가 그런 후자 쪽의 움직임이라면 앞으로도 수년간 고배당 정책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지금은 한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PC 삼립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제빵 쪽에 공장 계속 짓고요. 그리고 또 그 냉동 육가공 냉동 그 라인 제품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장도 증설하려고 합니다.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 투자자들이 느꼈을 때 기분 나쁠 뉴스 전혀 아니죠. 오히려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주가는 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략 챙기겠습니다. 슈피겐 코리아 보겠습니다. 이 종목 하면 휴대폰 액세서리 업체라는 이미지가 딱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 부각되고 있는 이 주가의 상승세는 휴대폰 액세서리가 아니라 화장품 쪽입니다. 이쪽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자회사가 하고 있긴 합니다만 마스크팩이 그렇게 북진하게 팔려나가고 있다 합니다. 국내가 아니고 아마존에서요. 14%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고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데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뉴스가 나온 것 중에요. 이것 보셨습니까? 이제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LPG차 살 수 있게 된다. 이 관련한 법안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내용 말입니다. 이 원이 그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눈여겨봐도 될까?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PG 이 얘기 먼저 해봐요. 뉴스 네. 이제 나왔고 이 네. 원이 튀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진짜 이걸 눈여겨봐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사실 이원, SK가스, LPG 전용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LPG 업을 주로 하고 있죠. 저희가 택시나 렌탈 할 때 트렁크 한 번씩 다 열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탱크 들어가 있잖아요. 네. 가스통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스통에 있는 그 연료를 가지고 차가 움직이는 건데 그동안에 아무래도 LPG 가스가 다른 휘발유라든가 경우보다 싸다 보니까 장애인 등록 혹은 국가유공자에 한해 가지고 허용된 차량들만 도시를 도시를 이제 운행할 수가 있었는데 미세먼지 환경이 너무 다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저공해 차량인 LPG에 대한 일반인 차량에 대한 허용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없던 성장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원하고 이제 SK가스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에 사실 이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을 한번 보자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가 사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고요. 영업이익정에서 이제 일시적인 좀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변화들은 사실 스프레드, 원재료랑 판매 가격의 차이 정도의 변화였는데 이제 매출액이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성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급격한 상승세, 다음날 일시적인 차익 실현 또 나올 걸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닐까라고 좀 보이고 그래요? 있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신 거고요. 그렇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좋아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원뿐만이 아니라 SK가스도 동일한 시각이신 거고요. 그렇죠. 동일한 시각이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화면에서 좀 안 나타났던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매출액을 보면은 2015년부터 18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영업이익만 이제 들쑥날쑥 좀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하는데 택시, 렌탈,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계가 있고요. 이런 새로운 매출처가 이제는 연간으로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이제 영업이익은 당연히 이제 마진이기 때문에 원재료값과 판매 가격의 차이가 이제 앞으로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상당히 거래량이 없던 종목인데 약 한 47만 주의 대량 거래가 오늘 터지고 큰 양봉이 조금은 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좀 가격대이기는 하나 저는 장기적인 투자자라면은 조정시마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세먼지 이로 인한 이슈가 이제 자동차 관련한 법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에 대한 수혜주로 오늘 이원, SK가스 긍정적인 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슈피겐 코리아를 한번 가볼까요? 52주 신고가 장중 이제 기록을 했었고 다름 아닌 화장품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십니까? 이것도 좀 이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기업 자체만을 봐서는. 동사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 그다음에 액세서리, 다양한 모바일 기기용 액세서리를 온라인 주로 이제 북미 시장, 유럽 시장에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라는 큰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기기 전용 액세서리를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장 애플에 좀 특화됐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전용 액세서리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의 주가 실적들은 상당히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못 갔던 것들은 더 이상 액세서리에 대한 성장성이 있을까라고 좀 시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가지고 주가가 하락 구면을 몰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는 슈피겐 코리아도 화장품으로 좀 진출하겠다. 아마존에서의 다졌던 플랫폼을 활용한 화장품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가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브랜드 글렌업이라는 그 브랜드를 좀 론칭을 했고요. 뭐 마스크팩은 이미 뭐 순위권에 좀 들고 있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슈프겐코리아를 저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 모바일 기기와 앞서 뭐 액세서리 막 종류도 막 쭉쭉 나가긴 했는데 진짜 과거에 막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새로운 핸드폰이 너무 좋고 막 새로 사야 되겠고 헤드폰 케이스도 여성분들의 경우는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요. 그렇죠. 요즘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그 케이스를 그 교체하는 주기는 짧아졌는데 예전보다 단가를 비싼 거를 구매합니다. 왜냐? 핸드폰이 비싸졌어요. 그 플래그십 모델. 보호용으로요? 그쵸. 보호용으로 끼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갤럭시 S9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네. 거의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공짜로 주는 대리점에서 가입하면은 공짜로 주는 것만 썼다가 처음으로 약 한 3만 원인가? 4만 원 정도 제 나름대로는 비싸요. 비싼 케이스를 좀 구매를 하는데 그런 만큼 구매력들이 옛날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핸드폰에 대한 교체 주기보다 오히려 그 케이스에 대한 교체 주기가 더 짧습니다. 핸드폰은 더 오래 쓰지만 케이스는 질리거나 파손이 되거나 스크래치 가면은 빠르게 교체하는 주기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일정한 수익을 담보로 한 상황에서 화장품에 대한 신성장 동력 플러스가 된 거죠? 네, 충분히 좋아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이 종목도 찍겠습니다. 한번 그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네, 보기 보여주세요. 전에 슈프겐 코리아도 한번 그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슈프겐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좀 정체됐어요. 시장성이 거의 뭐 일정하게 그 판매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그 확보가 됐다는 이익이 있는데 더 이상의 그 새로운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 신성장 동력을 화장품으로 만들었던 것이 오늘의 그런 14% 이상의 상승세를 좀 기록한 걸로 좀 보이고 봐서는 이것도 뭐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조정 시마다 매수 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고요. 네. 이렇게 큰 대량 거래량이 그 터졌다는 것은 추세가 충분히 전환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좋아요이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네요. 이제 다음 종목 갑니다. SPC 삼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보고서가 있기도 했었고요.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돈을 쓰는데 우리는 길게 보고 성장을 위한 돈을 쓰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이 종목 되게 이 시간을 통해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포인트 챙겨주십시오. SP니 산립하면은 가장 저희가 빨리 생각하는 게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네. 파리바게트에 대한 빵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빵 가격이 그 전 제품에 한해서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음식료 중에서 라면 가격이 올랐고요. 이미 인상됐어요? 예, 3월 10일부터니까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빵류랑 케이크가 평균 가격이 5% 이상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익의 질은 올해는 조금은 더 높아진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SPC 삼립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0억대 공장 증설을 하고 있어요. 증설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액을 더 많이 늘려서 새로운 시장을 조금은 더 넓히겠다. 그래서 뭐 제빵 부분, 그다음에 물류 부분 쪽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뭐 냉동 라인에 대한 투자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뭐 커피 사업도 새롭게 좀 진출을 하고 있고요. 제빵 관련된 것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당연히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SPC 삼립도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냉동식품에 대한 투자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SPC 삼립 바닥은 친 것 같습니다. 바닥을 치고 증설이 완료된 상황이고 중국의 그 파리바게트 매장들도 상당히 그 호실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기사로는 미국인들이 이렇게 싸고 맛있는 빵이 있나? 라고 이렇게 좀 호평된 기사들을 제가 본 걸로 좀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만큼 질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글로벌적으로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이 충분히 장기 성장성이 제목처럼 답보된 주식이다. 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좋아요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짤막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C 삼립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긴 박스권에서 좀 갇혀 있는 모습인데 신증설 그다음에 그런 가격에 대한 인상이 이게 질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무난하게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저희가 바라볼 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싶습니다. 박스 상단 부분까지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SPC 3립 내일도 좋아요 도장 찍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마저도 좋아요 주실까요? 코엔텍 살펴볼까 합니다. 뭐 현금 배당 이슈 있었고 뭐 쓰레기 뭐 매립 소가 관련한 이제 전문 업체로 잘 알려진 그런 업체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뷰도 챙겨주세요. 저는 왜 이제서야 올라가냐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 이게 환경 관련주로서 폐기물 관련주들이 주가가 되게 부침이 좀 있었다가 어제부터 대부분 뭐 코엔텍, YN텍, 뭐 KG ETS 이제 대부분의 환경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각되죠. 네. 정부에서 폐기물 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2022년까지 모든 폐기물을 처리를 잘 하겠다. 이낙연 총리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요. 폐기물 산업은 사실 선진국형 산업입니다. 선진국형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은 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선진국형 산업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냐면은 선진국 환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환경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드라이버가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에 대한 단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고 폐기물에 대한 그 단가에 대한 수익은 고정적으로 계속 찍힙니다. 코엔텍뿐만이 아니라 다른 폐기물 업체의 그런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난 적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박소연 앵커께서 사모펀드가 왜 살까요? 왜 살까요? 고정적인 배당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선진국형 산업 모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모델로밖에 갈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코엔텍 오늘 뭐 3%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이런 정부 정책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성 산업이다라고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엔텍 같은 경우는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수익성이 높은 그런 스팀 판매로 재판매하는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단순 좋아요가 아니라 매우 좋아요 뭐 이런 거 찍어야 되겠는데요? 예, 코엔텍 매우 좋아요고요. 지금 뭐 미세먼지 네. 관련된 종목들 어느 정도 단순 테마로 좀 끝날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그 환경 관련주로서 폐기물 주도 이제는 정부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충분히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차장님과 네 종목 얘기했잖아요. 네 종목에 대한 뷰를 다 이제 좋다라고 네. 주셨단 말이에요. 이 넷 중에서 탑을 꼽자면 어디입니까? 매우 좋아요로 가나요? 선진국형 산업 모델인 네. 코엔텍. 코엔텍으로? 네. 눈여겨보도록 코엔텍이고요. 할게요. 환경에 대한 관련주들은 이제 그 이번 정부에서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좀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뭐 이원도 그랬고요. 뭐 공기청정에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된 종목까지도 움직이는 걸 봐서는 충분히 주가의 릴레이팅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에 맞서지 말라. 투자에 성공하려면 정부 정책의 길과 함께 가면 돈 번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코엔텍 살펴봤고요. 내일 짝타픽으로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